미국 시각 좀. 자, 봅시다. 지진님이 아니라 유리 함수로 갈 겁니다. 지진님. 자, 우리가 1차식으로 구성된 함수는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럼 유리함수라는 무슨 식으로 구성된 걸까? 유리식으로 구성된 것들을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아, 괜히 지워버렸네. 자, 그럼 보자. 우리가 분명히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럼 유리함수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맞습니다. 무슨 함수랑? 다항함수랑 무슨 함수로? 분수함수로. 자, 그럼 이런 얘기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 맞다 틀리다? 맞아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얘를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으로 몇 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굳이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함수라고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얘기도 해보자.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2x-4와 같은 식이 있으면 얘를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건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다. 그쵸?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건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이고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것 또한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자, 여기 있는 이런 분수식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분수함수라고도 표현하죠. 무슨 함수라고도? 유리함수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들은 전부 다 그냥 유리함수라고 불러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보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 식을 준 다음에 자, 이 중에 유리함수를 고르라 그러면 몇 개 다 골라야 되는 게 맞아. 두 개 다 고르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함수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분모에 변수가 있는 상태들을 무슨 함수라고? 유리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리함수 중에서도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드러나는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따질 때 원래는 무슨 함수 그래프도 다항함수 그래프도 포함된 건데 이건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다룬다 다르지 않는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수식으로 구성된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들을 다루어 나가겠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유리함수는 분모에 그러면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2차식 들어간 것부터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1차식분의 1차식 그래프만 그려요. 자, 이런 꼴의 그래프들을 그려낼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무슨 함수 그래프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겠다는 거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칭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의 그래프를 당장 그리기에는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는 어느 학년 때 배웠냐면 중1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기본형부터 배우는데 그 기본형은 이런 상태. 어쨌든 분모에 식이 들어가는 거, 변수가 들어가는 건 필수 조건이니까 분모에 들어갈 가장 간단한 1차식은 x가 되겠죠. 분자는 1차식이 들어가도 되고 상수항이 들어가도 되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y는 x분의 k의 형태의 식을 우리는 유리함수의 앞으로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이 그래프는 우리가 배웠던 무슨 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부터 배우는데 이제 얘를 함수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대칭성까지 따지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k 값이 일단 부호에 따라서 분명히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졌습니다. 중2가 되어봅시다. k가 양수면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냐? 2사분면과 4사분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의 어떤 거고 k가 무슨 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였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라는 말로 대답이 안 나와. K가 0으로 크면 X랑 Y 바뀌었을 때 역시 플러스
그쵸? K가 양수면 X가 좌변을 넘어갔을 때 그 XY 관계가 그치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뿔뿔이랑 뭐뭐 생겨야 돼서 마마 생겨야 돼서 그려졌고 그럼 이런 곡선이 드러났던 이유는 뭡니까? 점을 한 땀 한 땀 뭐 해봤기 때문에? 찍어봤기 때문이죠. 모는 종이 줄까? 지금 들었어. 잠깐 비행기 모드 좀 하고. 저 노래 놓고 있는데. 아유, 나의 절규가 들어왔구만. 아유, 자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 땀 한 땀 그려본다 치자. 자, 원래 그래프 못 그릴 때는 x에 대응되는 y의 값들을 모조리 찍어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함수가 등장하면 무슨 역부터 확인하냐면 그렇지 정역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함수 그래프의 정역을 분모에는 얼마를 넣을 수 없으니까 0을 넣을 수 없으니까 x값이 얼마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래프가 생길 거고 그러면 x좌표가 0일 때 대응되는 y값은 찍힐 거니까 안 찍힐 거니까 안 찍힐 거니까 요 선상에서는 절대 점이 찍힐 수 있다 없다? 없다. 함수가 지나는 점도 안 생길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점을 하나씩 넣어보자. 0 말고 자 쉬운 거부터 1 넣으면 1, 어디 지나고? 1 지날 거고 자 2 집어넣으면 2, 몇 분의 1 지나고 2분의 1, 3, 3분의 1 이렇게 지나면서 2,2분의 1, 3,3분의 1 이렇게 찍어나가면 x값이 커질수록 나의 y좌표는 어디를 향해서 항상 다가갈까요? 0을 향해서 항상 다가가겠다. 그치? 다만 여기 있는 이 x축을 넘어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이렇듯이 함수가 한없이 다가가는 선이 존재하면 그 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선의 이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점점 다가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진짜야.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리함수는 무슨 선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돼?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고 현재 이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은 누구 좌표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 좌표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값이 뭐도 못 되고 0이 못 되고 그렇다면 이 분수식의 값은 결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분자에 1이라는 상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 얘는 결코 0이 될 수 없다. 없는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y값도 얼마가 못 된다? 0이 못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분의 1도 넣어봅시다. 2분의 1 넣으면 y좌표 얼마 되고? 2 되고 3분의 1 넣으면 y좌표 얼마? 3 되겠죠. 역수의 구조니까.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그대로 3분의 1, 3 하면서 x값이 0에 계속 가까워지면 나의 y값은 계속해서 한없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커질 수가 있겠죠. 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수학에서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었다. 그치? 자 여러분들 이제 얘를 미적분하면서 보게 될 거고 지금은 아직 소개하진 않읍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점점 y축에 한없이 다가가긴 하는데 딱 만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점근선이 y는 0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도 있을까? x는 0이라는 선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크게 총 몇 가지가 존재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쌤이 편히 잡느냐? 세로로 그어지는 점근선이라고 그래서 세로 점근선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아유 확장이 되는구나. 가로 점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쌤이 지금 점을 한 땀 한 땀 찍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가 가지는 무슨 성을 보겠다고 했지? 대칭성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x좌표가 음수인 것부터 넣어본다 치자 또. 음수인 것도 넣어본다 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지날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날 거고 이렇게 조성되겠다. 그치? 자 그럼 잘 보자. 여기 위에 있는 xy 좌표가 모조리 양수인 것이랑 xy 좌표가 모조리 음수인 것은 부호가 통째로 바뀌니까 무슨 점 대칭이 드러날까요? 원점. 그렇지. 그래서 얘 원점 대칭의 곡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원점 대칭의 쌍을 이루는 곡선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의 무슨 곡선? 쌍곡선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지금 y는 0을 향해서 항상 다가가긴 하는데 어쨌든 0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작은 값에서 다가가는 상태고 여기 있는 그럼 x값이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y좌표는 어디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그치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럼 이 유리함수 기본형을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성질들을 모조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K가 양수인 그래프일 때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하기 전에 함수를 다루니까 당연히 무슨 역부터 다뤄야 돼요? 정의역이랑 그에 대응된 치역도 다뤄봅시다. 그럼 정의역은 x가 얼마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게 드러난다 그치? 그럼 치역은 뭐가 되죠? y값도 얼마 된 거? 0이 아닌 모든 뭐가 된다? 실수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모든 실수 y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자, 두 번째는요. K가 양수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무슨 곡선이다? 쌍곡선입니다. 대칭성 있는 형태의. 자, 중요한 건 이제 대칭성인데 세 번째로. 자, 먼저 점대칭성이 있습니다. 몇 콤마 몇에 대한 점대칭? 0,0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우리의 기본형을 그리고 나면 항상 2차 함수에도 기본형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슨 이동? 평행이동했었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걸 유리함수를 또 이제 무슨 이동하기 시작할 거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그 평행이동된 함수식에서도 이런 대상들을 모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대로 가봅시다. 점대칭 0,0에 대해서 점대칭 드러나고요. 선대칭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적어준 건데. 그치, y는 x에 대한 선대칭성이 있죠. x, y 자리 바꾸어도 함수식은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반비례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다시 보여주면 반비례의 정의는 x 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 값은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라고 중학교 때는 정의했지만 사실 반비례의 정의는 뭐냐면 x가 넘어가게 되면 x, y의 곱이 1 되는 거니까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상수를 나타낼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겠니? 곱해서 일정한 값 돼야 되니까 x가 2배 되면 y는 몇 분의 몇 배 될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배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무엇이 일정한 관계다? 곱이 일정한 관계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어차피 x랑 y 자리 바꿔도 얘는 대칭식의 형태니까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무슨 성 있는 그래프? 대칭성 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성도 보이고요. 얘 말고 하나 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성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서 자, 선대칭도 존재하는데 선대칭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과 얼마인 직선에 대해서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얘들이 필히 지나야 되는 점인데 그 점이 현재 이 주어진 함수의 무슨 대칭인 점을? 점대칭인 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선대칭은 기울기가 뿔마 1이 되면서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앞으로 다 무슨 이동 될 거라고요? 평행이동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이제 평행이동 하러 갑시다. K값이 음수인 거는 이제 음수인 상황에서 점을 마찬가지로 찍어보면 같은 특성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거. K값이 1일 때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는데 K값의 크기에 따라서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여전히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그려지긴 할 건데 1이랑 3, 4분면에 그려지긴 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분수함수랑 위치 관계가 정해져야 된다. 그치? 얘보다 위에 그려진다, 얘보다 아래 그려진다. 어디?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치.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y좌표가 몇 배 더 큰 상태니까 2배 더 큰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x값에 대응되는 y좌표가 2배 더 크니까 얘보다 당연히 항상 어디에? 양수일 때는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고 음수일 때는 2배 작은 값에 대응되니까 더 어느 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아래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아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k가 클수록 얘는 xy축에 대해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지는 그래프.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우리는 자 이제 xy축이라고 안 하고 그 선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의 무슨 선에서? 점근선에서 어떻게 되는 그래프다? 멀어지는 그래프다. 왜 절대값을 가지고 왔을까? k가 무슨 수일 때도 다뤄야 되니까. 음수일 때도 그 다루어서 그 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가로 점근선이 y는 0, 세로 점근선의 x는 뭐였지? 0이었다, 그치? 그럼 잘 봐봐. 너 정의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응되는데 자, 이 x가 0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점근선이 x는 뭐가 생긴 거야? 0 된 거야. 그치? 그럼 정의역을 정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분수식에서 무슨 뭐가 0 되는 곳을 설정하면 된다? 분모가 0 되는 곳이 세로점근선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로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곳으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분모가 0 되는 곳이 x는 얼마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근선이 하나 생긴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쨌든 다시 이 시계값이 0이 못 되기 때문에 y의 값도 뭐가 못 된다? 0이 못 된다 해서 자, 점근선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있는 함수값도 y는 0이라는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치역에 의해서 y는 0이 못 된다 하기 때문에 자, 점근선들은 전부 다 정역과 무슨 역에 의해서 치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대칭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 이 대칭점도 사실은 지금이야 원점이지만 평행 이동하면 그 점대칭점이 변하겠다, 그치? 그럼 그 대칭점은 여기 있는 두 점근선의 무슨 점이 될까?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대칭점은 우리가 두 점근선의 교점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 아까 대칭점 지난다 그랬을 때 이 대칭점도 뭐가 되는 겁니까? 두 점근선의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끌마이는 직선이 대칭인 직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유리함수 기본형에다가 모조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내줄 수 있네. 준승이 보내. 근데 쟤 왜 이렇게 안 뜬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이동을 시키겠다. 평행이동을 시키겠다. 평행이동 시키는 내용이 이제 유리함수의 무슨 형이 되냐면 표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y는 x분의 k꼴의 함수식을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 합니다. 특성들은 이렇게 쭉 드러나고요. 됐나요? 뭐 상식적인 얘기해보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적으면 그래프가 변할까?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가 서로 없다?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드러납니다. 그 특성들은 좀 이따가 한 번에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얘를 평행이동할 겁니다. 평행이동을 하러 가보자. 자, 이 y는 x분의 k를 그러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함수식은요. y는 뭐 빼기 뭐분의 x 빼기 n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드러나겠네. 그치? 자, 그림 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기본형의 그래프의 세로점근선이 x는요. 가로점근선이 y는 0이었어요. 그래서 대칭인 점이 여기 n, 0,0이었다. 그치? 자, n과 n을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대로 눈여겨봅시다. 오른쪽으로 n만큼 가고 위로 n만큼 가게 되면 현재 우리 대칭점 뭐가 될 거고 n,n이 될 거고 이 n,n은 당연히 점근선의 무슨 점이다? 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x는 0이었는데 얘가 오른쪽 몇 칸 땡겨가니까 n칸 가니까 즉 분모가 얼마 되는 순간에서 0 되는 순간에서 무슨 점근선이 생긴다? 세로점근선이 생깁니다. x는 뭐라고? m이라고. x는 m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점근선 x는 m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내 그래프 위로 n칸만큼 옮기면 가로점근선도 이동하겠다. 그치? 위로 얼마만큼? n칸만큼. 그럼 이렇게 해서 y는 얼마라는? n이라는 가로점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유리함수의 현재 정형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x는 뭐가 아닌? n이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뭐가 아닌?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네. 맞니? 자, 그리고 나서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K가 양수면 아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났는데 이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무조건 1, 4분면, 3, 4분면 지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쌤이랑 그냥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영역을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자,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라 1번 영역이랑 몇 번 영역을 지난다? 3번 영역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K값에 따라서 K값이 아주 작은 상태라면 이 점근선에 근접하게 그려져야 되니까 몇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K값이 크다면 얘가 점근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몇 4분면을 지날 수도 있어요. 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그럼 당연히 어느 4분면을 지나는지에 대한 그 조건 판단이 튀어나올 건데 그 조건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흰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에서 3, 4분면과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은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K값의 크기, 그치? 근데 우리가 그 K값의 크기를 정할 수는 없잖아. 네. 이때는 어떨 때 K값이 어때야? 여기 지금 어디냐? 뭐냐? 3, 4분면을 지나고 K값이 얼마나 커야 3, 4분면을 지나는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 기준은 어떻게 할까? 자, 지나는 4분면의 판정은 함수가 축에서 어느 위치에서 뚫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Y축의 양인 부분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몇 4분면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2, 4분면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럼 여기 지금 Y축에 음의 좌표인 곳에서 얘가 함수 그래프가 뚫고 지나간다 치면 당연히 몇 4분면에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모든 함수 그래프에서 지나는 4분면의 판정은 절편의 부호 판정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아보겠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함수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이거 할 때마다 지나는 4분면 판단할 때마다 절편의 부호 판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놓으시고 그럼 얘는 y절편이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그지? 모든 4분면을 지나려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y절편이 0보다 어떤 상태? 큰 상태도 되고 어떤 상태도 될까?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유리함수 표준 형식 옆에다가 지나는 4분면의 판정은 절편의 부호 판정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아이고 숨차다. 힘들다 그죠? 표준형까지 하고 일반형까지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일단 연습을 좀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점근선 얘기를 했으니까 대칭선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대칭점은요 몇 콤마면? m, n이 되는 거 그쵸? 대칭에서는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기울기가 무슨 일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무슨 일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그럼 y는 끌마 붙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대칭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x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작성해서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모든 대상들이 무슨 선 기준으로 연계되어 있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모든 내용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점대칭, 대칭, 점의 좌표가 주어져도 무슨 선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고 점근선 알 수 있고 그대로 한 수식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알아보겠어요? 아니면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분명히 그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 몇 가지가 주어질 건데 2가지가 주어질 건데 그 기울기가 뿔마익은 직선은 반드시 여기 어느 점에서 교점이 생기지? 대칭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 교점의 위치를 통해서 대칭인 점과 이런 식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점역, 치역을 당연히 판정 가능하고 그래프 개형까지 모조리 따질 수 있음을 논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그래프 그리면서 상황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러면 y는 x-3분의 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자 빨리빨리 그린 연습을 합시다.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 그리는 건데 주어진 유리함수는 아까 무슨 선이 존재한다 그랬지? 점근선. 여러분들하고 점근선이 등장하는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등장하는 함수들은 전부 다 무슨 선부터 그린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점근선부터 그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치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럼 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현재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세로 점근선 생기기로 했습니다. x는 얼마? 3. 그럼 이렇게 x, y축 먼저 그려놓고 나서 x는 3이라는 세로 점근선 생기고 가로 점근선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가 0이 못 되니까 이 상수한 값이 y가 가질 수 없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 y는 뭐가 될 수 없다? 2가 될 수 없다가 눈에 들어오지. 즉 y축 평행이동량을 통해서 무슨 점근선을 정하겠다? 가로 점근선을 정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잘 찾았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상수가 현재 양수니까 음수니까. 양수니까 몇 번과 몇 번 영역을 지났는데? 1번과 3번 영역을 지났는데 3, 4분면을 지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치? 그러니 무슨 절편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y 절편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야. 그럼 y 절편 표시해보면 x가 0일 때 현재 함수값은 몇 분의 몇이 되니까? 3분의 그치 5가 되니까 뭐야? 그럼 얘도 0보다 큰 위치에 지나는 거니까 내 유리함수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날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 x, y축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지니까 점근선만 가지고 그래프를 구성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축까지 표현하면서 모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해서 그린 다음에 쌤이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정의역, 치역. 자, 그에 배우면은 점근선까지 찾으시고, 자, 두 번째는 점근선까지 찾았고, 두 번째는 지나는 사분면 판정하시고, 세 번째는 대칭 점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조리 이렇게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씩 줄게요. 오른쪽이 줍다. 필요 없겠지? 오른쪽에 그리는 걸 연습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y는 그럼 여러분들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로 표현된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보시고, 세 번째로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자, 모조리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어렵진 않다 그지? 자,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현재 유리함수의 세로 점근선 x는 무슨 1? 마이너스 1. 자, 가로 점근선 무 x는 y는 얼마? 4. 자, 몇 번과 몇 번 영역을 지납니까? 2번과 4번. 그럼 2번 영역의 그래프는 당연히 2, 3분면만 지날 거니까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고, 자, 4번 영역일 때 몇 4분면 지나는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죠? 지나는 4분면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지나는 4분면 확인하기 위해서 x의 0 집어넣으면 0, 어디를 지나요? 그쵸? 그럼 여기 0,2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자, 지금 점근선, 점이었거든. 그냥 부르면서 얘기해보자. x는 얼마가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얼마가 아닌? 4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4. 자, 지나는 4분면은 몇몇 4분면? 1, 2, 3, 4분면. 자,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고요?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플마에 x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작성하면서 내용 정리를 마칠 수 있다. 그치? 자, 어렵지 않고. 자, 그럼 요 그래프도 빨리 그린다 치면 세로 점근선은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가로 점근선은 y는 뭐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자, 현재 지금 얘 지금 상수케 있는 양수니까 몇 번 몇 번 영역을 지난다? 13 영역을 지난다. 그럼 13 영역 지나게 그리면 자명하게 지나는 사분면이 결정이 되죠. 얘는 절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몇몇몇 사분면 지납니까? 1, 3, 4 사분면 지나고, 점근선은 x니 y는 c, 정의역은 대칭점은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대칭선은 y는 플마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2.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작성하고 그 그래프의 특성을 보는 게 현재 우리 단원의 목적이다. 그럼 이 얘기해보자. 이 유리함수에 우리가 최대랑 최소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실수 전체 구간에서 지금 정역 빼고 나머지 실수 대응되는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최대랑 최소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y 값이 하나씩 커질 수 있고 y 값이 하나씩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x의 구간을 정하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래프 그릴 거니까 2까지만 그래프 그릴 거니까 0에서 최 무슨 값을 갖고 소를 갖고 그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2에서 최 무슨 값을 가진다? 대를 가진다 해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정의되는 구간을 통해서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 x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대로 x값이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4부터. 왜 마이너스 1에 등호가 안 들어갔을까? 그렇지. 정의할 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내 유리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색칠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최대는 없는 상태고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생긴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4일 때 100되는 함수값이 돼서 집어넣고 그냥 산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은 당연히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의 이제 표준형까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형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죠.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루는 유리함수가 몇 차식분에 몇 차식까지만 다룬다고 했어요. 그렇지. 1차식분에 1차식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이 1차식분의 1차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무슨 형으로 변환해야 될까? 표준형으로 변환해야 돼. 왜? 우리는 표준형 그래프에서 점근선과 그 다음에 여기 상수 k값에 따라서 지나는 영역들을 다 정할 수 있었으니까. 맞니?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분자가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상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4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에 대한 무슨 값이 되냐면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아들었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거야.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셈을 한다? 나눗셈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몫이 얼마고요? 4가 되겠죠. 4에 x 플러스 2에 항등식의 구조를 맞춘다 치면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10 해서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을 쭈룩쭈룩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얘를 좀 더 빨리빨리 하는 방법은 몫은 그대로 1차항의 개수비니까 얼마? 4만 되고 얘는 나머지가 되니까 이 분자의 식을 뭐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여기 무슨 1을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분자가 얼마가 돼요? 10 되면서 분모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일반형을 이렇게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상태니까 그것도 무슨 화 하자 여기서 일반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그러면 몫은 뭐 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보자. 이 분모에 있는 분자에는 1차항의 개수비에 따라서 여기 몫이 정해지고 이 몫은 분명히 무슨 점근선을 결정짓는 내용이지? 가로 점근선을 결정짓는 내용이 되는 거다. 그치?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럼 다시 우리 세로 점근선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모가 뭐 되는 시점에서 0 되는 시점에서 세로 점근선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세로 점근선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그치 a분의 b가 된다고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적은 여기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분모는 여전히 a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분자에는 그러면 나머지가 생겨야 되잖아. 그 나머지는 얘를 물론 ax 더하기 b로 묶어냈을 때 몫이 뭐분의 뭐가 되고 a분의 c가 되고 상수항을 b로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만들어진 상수항이 마이너스 a분의 bc 더하기 d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이렇게 만들기 귀찮으면 분모가 얼마 되는 x값을 0 되는 x값을 그대로 분자의 방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면 a분의 bc 더하기 뭐? d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지나는 영역들을 정의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니까 구조상의 특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일반형의 식에서도 분명히 점근선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일반형식 옆에다가 이 점근선을 찾는 내용들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셔도 어디에 있냐면 382쪽에 4번 박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쌤이랑 식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네? 그러면 내 걸로 다시 적으세요. 내가 쌤이야. 와우! 그치. 와우. 일반형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더 많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다루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아, 미쳤다. 얘들아, 표준형 페이지 한번 펼쳐보자. 이거 왜안 듣고 갔지? 우리 x 축으로 한 만큼 y 축으로 한 만큼 평행 이동해도 이 함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K죠. 우리 2차 함수에서는 몇 차 함계수가 안 변하고 2차 함계수가 안 변한다. 평행 이동했을 때, 그치?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똑같은 2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이동 관계? 평행 이동 관계 있는 함수 그래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리함수도 이 K 값에 따라서 분명 평행이동에도 이 분자 있는 상수는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것들은 모조리 위에 있는 상수 K 값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를 논할 겁니다. 자,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x분의 1의 그래프랑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 곡률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x분의 2의 그래프랑 x분의 1의 그래프가 동시에 겹칠 일이 있을 수 있었어? 없어. 얘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겹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야. 증명해봐. 뭐 증명이 되나? 안 되겠죠. 그냥 보면 되죠. 1,1이고 여기 몇 콤마 몇 지나는데 1,2 지나는데 이 이제 평행이동시켜서 맞추려고 여기에 1 뺀다고 해서 모든 점들이 한 칸 내려간 지점에 도달할까 안 도달할까? 안 도달하겠죠. 얘는 2,1이고 한 칸 내려가면 몇 콤마 몇으로 가버려요. 2,1이 0으로 가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당연히 자명이 이 분자 있는 상수가 다를 때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자, 쌤을 예제 풀면서 이제 조금 익혀봅시다. 자, 함수식 세 개를 줄 건데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게 첫 번째 기억 함수고. 자, 니은 함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고요. 자, 세 번째 디귿 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논할 건데 자, 얘랑 y는 x분의 1을 이동시켰을 때 평행이동시켰을 때 얘와 일치할 수 있는 그래프를 모조리 찾아보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형 바꿨을 때 이 분자의 상수항이 얼마가 되도록 하라는 거? 2가 되도록 하라는 거다. 그치? 그럼 원래 얘를 열심히 변형해도 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얘 나눗셈 하겠지만 몫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될 거니까? 3 될 거니까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기억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니은도 나머지 확인하면 무슨 2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을 거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디귿에서 2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낚이는 지문이 있으니까 리을도 하나 적어놓는데 자, 리을은 y는 거기 지금 익힌 문제가 있을 건데 비슷하게 익힌 문제가 수치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르게 생겼냐? 아니네. 밑에 확인 유제 몇 번이랑 똑같죠? 3번이랑 똑같다. 그렇지? 리을을 만들어 볼게요.
387에 803번을 2를 만들어 보시고 이거 봅시다. 대충 하면 주시는 거야 이런 게. 자 나머지 구한다 치면 x에 얼마 넣어서 2 넣어서 구할 건데 2 넣으면 2 돼요 안 돼요? 된다 그치? 그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틀렸습니다. 얘는 x 개수가 얼마인 상태일 때? 1일 때 분자의 상상을 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하면 어쨌든 몫은 몇 분의 몇이 되고 2분의 5가 되고 2x-4분의 분자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게 확실해? 2가 있는 게 맞긴 맞아. 그런데 여기는 x 개수를 얼마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 그래프는 x-2분의 1 더하기 2분의 5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라는 게 맞아서 보는 게 맞아서 여기는 최고차원 계수는 현재 얼마나 보는 게 맞다? 1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돼. 그럼 얘는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가 x분의 2가 아니라 3x분의 2와 일치하는 함수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k 값이 2인 게 아니라 뭐인 걸로 찾아야 되는 거지? k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위아래로 뭐 나눠야 되기 때문에 3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x분의 3분의 2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했나요? 자 그것도 잘 체크를 해놓으시고 거기 개요 문제 괜찮아. 나중에 낚이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나중에 낚였을 때 아차 하면서 머리를 탁 때리고 무릎을 탁 친 다음에 그 말이었구나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괜찮죠? 네, 몇 문제 조금 풀면서 내용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같이 풀어봐야 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좀 볼 수 있으니까. 자, 같이 바로바로 풀 겁니다. 유리함수 fx가 x 더하기 4분의 3x 플러스 k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자, 만들어지는 그 곡선의 함수식을 y는 gx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y는 gx라는 함수에 두 점근선의 교점이 생길 건데 그 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fx라는 유리함수 위의 점이 될 때 상수 k 값을 찾으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식을 우리가 꼼꼼하게 무슨 형으로 바꾸어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점근선의 위치를 찾아도 되지만 어차피 내 목적이 지금 얘를 평행이동해서 gx의 그래프를 만들고 그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다음에 그 점을 이동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닐까?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지금 fx의 두 점근선 교점은 대초에 지금 몇 콤마 몇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가로 점근선은 y는 얼마? 3이고 세로 점근선은 x는 얼마니까? 마4니까 그게 마이너스 4 콤마 얼마짜리였는데? 3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x는 마3이랑 마4랑 y는 3이라는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무슨 이동되고 있는 거죠? 평행 이동돼서 왼쪽으로 몇 칸? 2칸. 위로 몇 칸 갔으니까? 3칸 올라갔으니까 현재 gx의 가로 점근선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6이 될 수밖에 없고 세로 점근선 x는 무슨 6?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 올라간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얘의 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6,6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반형의 식으로 빨리빨리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6,6이 주어진 y는 fx의 점이랑 그대로 뭐만 하면 될까? 대입해서 상수 k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y좌표는 6 될 거니까 6은 분모에 마6 들어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그치 k가 될 거고 이 분자의 상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하니? 12가 되어야 되니 k는 얼마 되는 게 맞다? 6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연습들을 해나간다는 거 알겠어? 자 무조건 그리는 건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고요하구나. 아주 좋은데? 어?
아 죽어간다고? 뭐 그렇게 어렵고 재미난 거 배웠어? 재미난 거 배웠죠? 뭐 힘들다고 오랜만에 놀다 와서 그래? 또 안 논다. 힘을 내야 될걸? 자, 영화진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가 자, 5,3의 1을 지나고 두 정근선의 교점이 1,2a 플러스 1일 때 쉬운 걸 좀 해보자. K 값을 구하시고 자, 보자마자 드는 생각 첫 번째, 이 점 지난다 했으니까 무슨 입하고 싶고? K. 근데 바로 하기에는 누가 결정이 안 돼서? K가 결정이 안 돼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에 뭐가 나오죠? 교점. 그렇죠. 또 정근선 교점 나오네. 정근선은 X는 1이랑 1, Y는 5. 그치. 표준형에서도 정근선의 교점을 빨리빨리 찾자는 얘기고.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2. 그래서 5, 어디 지나는? 6 지나는 K 값 정하자라는 얘기죠. 자, 5 집어넣으면 4분의 K 플러스 5가 뭐 돼야 되니까? 6 돼야 되니까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안 어렵다, 그치? 자, 이런 해석적인 부분들 가져가시고. 많이 빨라졌어. 그치, 빨리 맞춰주고 싶어서 그래. 너네가 죽어가고. 자, fx의 함수식이 이제 조금 미지수를 많이 담아봅시다. ax 더하기 1분의 자, bx라고 주어져 있고, 자, 얘의 정역과 치역이 같대요. 정역, 치역 같다는 말은 결국 정역과 치역을 무슨 선을 통해서 관찰되는지 정근선 통해서 관찰되니까 얘 정역은 x가 얼마가 아닌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닌 얘 치역은 y는 뭐가 아닌 a분의 b가 아닌 그치 정근선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럼 이 둘이 서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같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a분의 뭐랑 같고? b랑 같고 a랑 b는 현재 0일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유리함수 정의돼 있어서 자 그럼 b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로 결정됨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y는 fx의 두 정근선의 교점이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한테 정하라는 것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a랑 b는 모조리 0이 아닌 것으로 정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정해졌으니까 두 정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A분의 6, 마이너스 그치 두 정근선의 교점은 이제 마이너스 그냥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 될 수 있는 상태고 그럼 얘가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해가지고 대입해서 교점 x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뭐? 3되고 넘어가면 a분의 1이 얼마 되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a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그럼 b는 정해졌으니까 둘을 더해서 상수관계들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알아보고 있니? 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정리를 끝내봅시다. 마지막 거니까 좀 예쁘고 재밌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진짜 죽었는데 지금. 안돼 좋지마. 지금 그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보세요. 영원에서 흰색 가옷이. 되게 다 하자. 한다. 뭘 어머니야. 나도 쉬고 싶다. 자, 이항수 그래프가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 k가 구하래요. 선대칭 나타내는 거다, 그치?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대칭의 직선은 반드시 두 정근선의 어디를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그랬다, 그쵸? 그럼 얘 정근선 x는 얼마나? 5랑 y는 뭐니까? k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정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 1 지나는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이 점을 빼면 여기다 뭐 하자는 얘기고? 대입하자는 얘기고 k는 얼마? 그치? 문제 적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너네가 힘들진 않아, 나만 힘든 거지? 나 힘들어 죽겠네. 자, 봅시다. 다시 6번. 자, 함수 fx의 식이 이번에 x 플러스 a분의 자, bx 더하기 c라고 정의되어 있고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4,3에 대한 점대칭이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이 유리함수가 지날 때 상수의 임의식 값들을 모두 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점근선의 지금 점대칭이 저희 마이너스 4,3이니까 세부점근선은 얼마가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4, 가로점근선 y는 3이 되는 게 맞다, 그쵸? 이 일반형의식에서 세부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곳이니까 a를 얼마로 정하자는 얘기고 그치, 플러스 4로 정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은 여기 x 계수에 비었다 몫이었으니까 그치? 가로점근선 y는 뭐가 되는 거죠? 그치,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3으로 정할 수가 있겠네. 그럼 함수식 fx는 자, 누구 빼고 다 결정이 됩니까? 그치, C 빼고 다 결정되는 거고 그대로 지나는 하나 더 주어졌으니까 몇 분만 넣으면서 2,1 넣으면서 C값까지 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끝! 와. 마무리. 마지막 문제 보고 퇴근합시다. 안녕히 가세요 다들. 자, 이제 얘 당연히 하던 거지 옛날부터. 식 주고 그래프 그렸으면 그래프 보고 식 구하라고 하겠죠. 네. 자,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식을 저 결정을 하래요. 일단 무슨 선이 잘 드러나니까? 점근선. 함수의 특징이 잘 드러나면 함수식 무슨 형으로 작성한다? 표준형. 표준형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뭐겠네? 1에 상수항 k 그냥 잡으면 되고 가로점에서 플러스 얼마? 3. 그럼 k 정하려면 점 하나만 있으면 돼. 몇 콤마면? 0,1. 그렇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네.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1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fx의 함수식은 x-1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함수 fx에서 식이 내가 너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로 줄 테니까 a, b, c, d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무슨 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열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면 그냥 통분하면 되니까 x-1분의 몇 x 마이너스 몇이? 3x-3 더해질 거니까 3x 마이너스 얼마 되면서? 2 되면서. 자, 그대로 지금 a는 얼마? 1, b는 마이너스 1, c는 3, d는 마이너스 2 하면 틀립니다. 두 배 된 것도 될 수 있죠. 네. 세 배 된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분명히 여기 개수를 하나 없애준 거나 어딘가의 개수를 하나 없애주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b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c는 얼마고? 3이고 d는 얼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정해지는 문제는 있기는 해요. 알겠나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낚이는 부분은 낚이고 나서 틀리면 머릿속 각인이 될 거야. 근데 그 C는 C를 저로 살아보고 있어요. 알았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할 수 있지.